자, 이번 시간에는 제과 반죽의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오늘은 공리법을 하겠습니다. 변리법을 하겠습니다. 크림법으로 제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거는 NCS 능력 단위상 과자류 제품 재료 혼합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반죽형 케이크 제품입니다. 자, 반죽형 케이크 제품에는 첫 번째로 1단계법이 있습니다. 자, 모든 재료를 일시에 믹싱하는 방법으로 노력과 시간의 절약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비터 또는 거품기를 사용하셔서 반죽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크림법이 있습니다. 유지에 설탕을 넣고 믹싱하면서 달걀을 조금씩 나누어서 넣으며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부드러운 크림 상태로 만든 후 최종 단계에서 밀가루와 물 등의 액체 재료를 첨가하면서 반죽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자, 블렌딩법입니다. 밀가루와 요지를 믹서볼에 넣고 저속으로 믹싱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계에서 믹싱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파이 같은 거 만들 때 블렌딩법을 활용해서 만드는데 그냥 테이블 위에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요지가 밀가루 입자를 피복하도록 하고 나머지 건조 재료와 일부 액체 재료를 투입하여 혼합하고 최종 단계에 나머지 액체 재료를 넣어서 믹싱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볶아법입니다. 자, 유지를 가벼운 크림 상태로 만든 후 밀가루를 두 번에 나누어 넣고 골고루 혼합을 한다. 다른 믹서볼에 달걀과 설탕을 넣고 거품기를 사용하여 스펀지 케이크 반죽을 만들 때처럼 기포를 포집한 후 크림 상태의 요지에 섞어 골고루 혼합하는 방법과 또 하나 방법은 요지, 설탕, 달걀 노른자를 믹싱하고 부드러운 크림 상태를 만든 후에 달걀 흰자와 일부 설탕으로 머랭을 제조하여 혼합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합법은 저희가 과일 케이크라는 제품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반죽형 제품을 만들 때 제조상 유의점입니다. 자, 첫 번째, 유지에 설탕을 첨가할 때에는 요지를 충분히 믹싱하여 유연하게 만든 후 투입을 합니다. 두 번째, 많은 양의 설탕을 사용할 때에는 두 번에 나누어 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설탕도 밀가루와 동일한 방법으로 채로 쳐서 큰 덩어리가 없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많은 양의 달걀을 일시에 넣으면 달걀에 함유된 다량의 액체 때문에 이 액체라는 건 수분인데 이 수분은 계란 흰자에 특히 많습니다. 크림이 분리되기 쉬우므로 조금씩 나눠서 투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달걀 온도가 너무 낮으면 크림상의 요지가 굳어져 분리가 되기 쉽다. 자, 달걀 온도가 너무 낮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에 심합니다. 여름철에는 달걀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냉장고에서 하다 보니까 온도가 한 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달걀의 온도가 좀 낮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에 살짝 넣어서 쓰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처치를 해서 쓰는 편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많은 양의 달걀을 첨가할 때에는 크림이 분리될 염려가 있으므로 소량의 밀가루를 크림에 첨가하면 수분을 흡수하여 분리를 막아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크림의 다량의 우유 또는 물을 첨가할 때에 밀가루와 동시에 투입하거나 교대로 조금씩 투입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액체 재료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분리가 쉽게 날 수 있다. 그러니 밀가루 같은 가루 재료를 넣어라 라고 하는 말이고요. 자, 여덟 번째, 반죽을 하는 동안 볼 측면 및 바닥을 수시로 긁어주면서 균일한 반죽을 제조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거품형 케이크, 거품형 제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리법 제품입니다. 공리법 같은 경우에는 더운 방법과 찬 방법이 있는데 일단 더운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믹서볼에 전란을 넣고 거품기를 사용하여 가볍게 풀어준 후 설탕을 넣고 중탕하여 37에서 43도까지 덮인 후 믹싱을 합니다. 자, 믹싱된 반죽을 찍어서 떨어뜨렸을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뚝뚝 흘러 떨어질 정도 또는 거품기로 반죽을 찍어 떨어뜨렸을 때 반죽 위에 떨어지는 반죽의 무늬 형태가 잠시 유지가 되는 정도로 믹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 밀가루를 채로 쳐서 넣고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지를 첨가할 경우 유지는 미리 중탕으로 용해시킨 후 투입하고 골고루 혼합하여 반죽의 제조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 방법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기포성이 양호하지만 달걀이 밀가루 사용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므로 주로 고율 배합에 사용되므로 설탕의 용해도를 높이고 껍질색을 균일하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 고율 배합은 설탕이 밀가루보다 많이 들어가는 배합을 고율 배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참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달걀과 설탕을 중탕하지 않고 믹싱하는 방법으로 저율 배합이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는 배합 또는 믹서 성능이 좋을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변리법입니다. 자, 공리법은 절란을, 그러니까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이고, 변리법은 달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 노른자에 설탕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가량에 먼저 넣어주고 반죽이 하얗게 될 때까지 거품기를 사용하여 믹싱을 합니다. 자, C. 별도의 믹서볼에 흰자를 넣어 60에서 70% 정도로 기포한 후 공기를 포집한 후 나머지 설탕을 2에서 3회 나누어 넣으면서 머랭을 제조합니다. D. 전체 머랭 중 3분의 1가량을 비에 넣고 가볍게 혼합한 후 밀가루를 채쳐서 넣고 다시 혼합을 하게 됩니다. E. 용해 유지나 우유를 넣고 골고루 혼합을 합니다. F. 나머지 3분의 2 머랭을 가볍게 혼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단당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 제법은 전 재료를 동시에 넣고 믹싱을 하여 반죽을 만드는 방법으로 믹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유화제 또는 기포제를 첨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시폰법이 있습니다.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자, 여기까지는 전에 보셨던 변리법과 같습니다. 변리법과는 달리 제조하며 어떤 게 다르냐면, 노른자 반죽에 흰자를 제외한 재료를 넣고 거품을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부드러운 식감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거품형 제품들의 제조상 유의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용하는 믹서볼 또는 거품기는 깨끗이 씻어 기름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달걀 흰자의 기포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걀과 설탕의 혼합액에 가하는 열은 45도씨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탕 과정에서 달걀이 익게 되면 속결이 좋지 않은 제품이 되며 구웠을 때 찌그러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달걀은 신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오래된 달걀은 믹싱하는 동안 공기 포집을 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가 약해지고 부피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믹싱 진행 정도는 기포의 상태, 반죽의 새, 반죽의 공기 포집 후 부피 등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밀가루를 넣고 혼합을 할 때에는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혼합이 지나치면 글루텐 발달이 많아져서 단단하고 질긴 스펀지 케이크가 됩니다. 밀가루는 반드시 채질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용해버터나 식용유를 투입할 때에는 한쪽에만 붓는 게 아니라 윗면에 골고루 뿌려 부은 후 윗부분을 먼저 섞은 후 전체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한쪽에만 부었을 경우에는 용해버터나 식용유는 반죽보다 비중이 높아 아래쪽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골고루 섞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곱 번째, 스펀지 케이크는 달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수분 증발에 따른 수축이 심하므로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즉시 약간의 충격을 가한 후 뒤집어서 빼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거품형 반죽에 할 때 유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버터 쿠키를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쿠키 역시 크림법 제품으로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재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력분 400g, 버터 280g, 설탕 200g, 소금 4g, 달걀 120g, 바닐라 향 2g입니다. 그러면 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터를 담아놓은 스텐불에 밑에 젖은 행주를 하나 깔아주시고 버터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만지셨을 때 이렇게 뻣뻣한 상태라면 버터를 손으로 치대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풀어놓고 시작을 하면 다음에 휘퍼를 썼을 때 훨씬 더 편안한 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버터의 대기가 조금 풀어졌으면 가루 재료를 채쳐서 준비해 주시고 오븐 예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과의 경우 웬만하면 오븐 예열을 계량이 끝나자마자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오늘 위에 불 190도, 밑에 불 140도나 150도씨 정도에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쿠키의 경우 밑색이 진하게 나므로 구워주면서 중간중간에 색을 확인하고 밑판을 대준다거나 해서 밑색이 너무 진하지 않게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질을 좀 해놓겠습니다. 가루재로 채질을 하겠습니다. 박력분 바닐라의 향을 혼합을 해주신 상태에서 체에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체가 작을 경우 힘들 수 있으므로 이렇게 떠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채질을 하는 이유는 이물질 제거, 가루에 공기에 혼합을 하여 가볍게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질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부드럽게 풀린 버터에 휘핑기로 잡고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처음에 버터가 부드럽게 풀려 있는 것이 좋은 상태입니다. 자, 어느 정도 부드럽게 풀렸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설탕과 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소금. 다른 크림법들과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오래도록 혼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팔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간중간에 조금 쉬신다거나 팔을 바꿔서 하신다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 힘들어서 나는 못 돌리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젖은 행주를 한 번씩 물로 빨아 오신다거나 하시면서 약간씩 시간을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한 방향으로 사실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은데 웬만하면 못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양손으로 이렇게 혼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은 행주를 깔아주는 이유는
안 깔아주시면 이렇게 너무 많이 움직여서 이쪽 손에 힘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고정의 용도가 됩니다. 달걀 120g 중 절반 정도를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쿠키에 계란을 하나를 넣고 오랫동안 저어줬습니다. 노른자 색깔이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비치는 걸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계란을 하나 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터쿠키의 경우 크림만을 조금 많이 식혀주셔야 하는 제품입니다. 버터쿠키에 크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설탕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고 부드럽지 않은 제품이 된다면 짜실 때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갈라짐이 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크림화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쿠키 반죽이 크림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크림법은 이렇게 벽면을 스크래핑해서 설탕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버터와 설탕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버터와 설탕량에 비해서 계란량이 적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제품이니까 충분히 크림화를 해주셔야 짤 때 굉장히 편하게 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죽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끈하게 치대져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돌리셨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부드럽지 않고 뻑뻑하게 막 힘을 주셔서 혼합을 하신다면 아직 크림화가 부족하니까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는 크림화를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자, 크림화가 완료된 반죽에 가루재료를 넣어서 혼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터쿠키도 마찬가지로 다른 크림법 제품들이랑 동일하게 자르듯이 믹싱볼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반죽 사이사이에 밀가루를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혼합을 해주십시오. 자, 혼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자르듯이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서 자르듯이 이런 식으로 혼합을 해주셔야 반죽 사이사이에 밀가루가 들어가면서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덩어리가 질 확률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혼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변하는 게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아까는 흰색 밀가루만 보였다면 살짝 노란색을 띠며 가고 있는데 반죽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노란색을 띌 거고요. 저는 약 90%만 혼합을 한 뒤 상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마른 가루가 보이지 않고 뒤적거렸을 때도 마른 가루가 없으면 거의 다 반죽이 완료된 상태로 이제부터는 고무 깔끔 주걱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주걱 같은 경우는 벽면이나 이런 데가 잘 안 긁히니까 이렇게 한번 마무리할 때는 깔끔적으로 해주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살짝 매끈해만 져야 되지 너무 많이 치대서 매끈한 상태가 되면 쿠키 제품이 좋지 않습니다. 글루텐이 형성되기 때문에 적당히 치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에서 짤 거라서 손의 열도 효과가 더 있으므로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재료까지 다 혼합한 상태에서 반죽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서에 따르면 22도씨를 맞춰야 하므로 반죽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1.6도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내 온도가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 조금 쌀쌀합니다. 반죽 온도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수강생들이나 재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제과 같은 경우는 온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가 조금 높은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제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도보다 상태에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별 모양 깍지를 이용해서 모양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완료된 버터쿠키를 짤주머니를 이용하여 짜주겠습니다. 짤주머니 앞에는 별 모양 깍지를 끼워놨고요. 별 모양 깍지를 이용하여 장미 모양과 S자형 형태를 짜게끔 작업 지시서에 나와 있으므로 두 가지 모양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짤주머니 쓸 때는 손등까지 접어주신 상태여야 하고요. 반죽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버터쿠키의 경우 특히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많이 뜨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것도 저는 이만큼 덜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뜨시면 힘을 못 이겨서 짜시기가 힘듭니다. 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 차 있고요. 저 같은 성인 남자의 힘으로도 짜기 힘들 정도의 양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짜기 힘드심으로 이만큼 밑으로 잡아서 이럴 경우 여기를 비틀어서 손 아귀에 딱 들어올 만큼만 잡고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은 일단 장미 모양부터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버터쿠키 반죽을 팬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미 모양을 짜긴 할 건데 잘 된 것과 잘 못된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 짤주머니를 잡고 팬에 딱 대는 게 아니라 팬에서 한 0.5에서 1cm 정도 띄운 상태에서 짜기를 시작합니다. 자, 천천히 충분히 여유있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50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큰 정도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 대략 3cm 정도 지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짜보겠습니다. 공간을 둔 상태에서 하나 더 패닝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짜주시고요. 이런 모양으로 짜주시면 됩니다. 자, 잘못된 예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예는 펜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짜면 옆에 것과 비교될 정도로 볼륨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힘 조절을 잘 못해서 어디는 굵고 어디는 얇고 하늘로 뛰면서 들게 되시면 그렇게 반죽이 끊겨서 좋지 않은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정한 힘을 주어서 일정한 힘으로 짜주시기를 하시면 이렇게 올바른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버터쿠키 같은 경우는 한두 번 걷어내도 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걷어내고 다시 짜고 다 걷어내고 다시 짜고 한다면 감독관한테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가 나오신다면 빨리 걷어내시고 다시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걷어낸 후 다시 짜게 하겠습니다. 자, 팬닝을 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에 들어오게 다시 사이에 반죽이 들어올 수 있도록 팬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색깔이 고르게 날 수 있고 팽창이 버터쿠키는 심한 제품이 아니지만 약간의 팽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팽링을 하실 때는 주의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더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판은 팔자 모양으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아까 짠 거와 마찬가지로 잘된 모양과 잘못된 모양을 한 번씩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주셔서 일정하게 주시고요. 살짝 들어서 짜주시면 됩니다. 윗면과 아래가 대칭을 이루도록 해줘야 되는데 간혹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위에는 엄청나게 크고 밑에는 작게 이렇게 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보다 이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한눈에 띄시죠? 자, 마찬가지로 안 좋은 예 한 번만 더 짜보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들어서 짜라 그랬는데 바닥에 놓고 이렇게 짜게 되면 볼륨감이 적은 게 눈에 띄실 겁니다. 물론 모양에 따라서 저는 이게 더 이뻐 보여요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구워보면 이 모양들이 잘 안 나옵니다.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색깔이 나는 동안 밑에 색이 진하게 나거나 탈 수 있고요. 제가 요거는 한번 구워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안 좋은지. 안 좋은 제품들 한두 개 더 짜서 이따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버터쿠키를 장미 모양과 팔자 모양으로 한번 짜보았는데요. 이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의 온도는 위에 불 190도, 밑에 불 140이나 150도 정도에 구워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 주의하셔야 될 게 약 10분에서 12분 정도면 웬만큼 색깔이 나고 구워져서 빼줄 수도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설거지를 하시러 가신다거나 정리를 하신다고 딴 생각을 하시게 되면 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베이지색, 약간 황금갈색의 버터쿠키를 원하는 거지 초콜릿색의 버터쿠키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예열된 오븐에 구워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10분 정도 후에 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운 지 한 8분 정도 지났고요. 색깔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얼마나 더 구울지 돌려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테두리에 갈색으로 색이 좀 났습니다. 밑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짝 잡아줘서 밑에 색깔을 보니까 밑에는 지금 윗색에 비해서 많이 난 상태고요. 자, 이럴 때는 철판을 밑에다 하나 깔아서 더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윗색이 더 나오면 안 되니까 밑에 철판 하나 깔고 돌려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략 한 2분, 3분 정도 더 구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12분 정도 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밑판을 깔아줬으니까 색깔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밑색은 아까보다 조금 더 진해지게 났고 위에는 지금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에서 한 1분 정도 더 구워야 될 거라고 판단이 지금 돼서요. 한 1분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작게 짰던 것들, 요것들은 위에 색이 진하게 납니다. 같은 시간 구웠다가는 탈 것 같아서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이 지났고요. 색깔을 확인했는데, 자, 제 맘에 들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에서 나온 버터 쿠키를 옮기는데, 자, 색이 어느 정도 나는지 확인하면서 빼겠습니다. 자, 구워져 나온 버터 쿠키를 냉각팬으로 옮겼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잘 못 짠 것들과 그 다음에 여기는 장미 모양, 여기는 S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나온 제품들의 크기가 균일한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팔자 모양도 이렇게 균일한 것이 좋은데 막 이렇게 가끔 가다가 너무 작고 너무 큰 것들이 배열될 수 있으므로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잘못된 제품입니다. 자, 크기부터 확연한 차이가 나고요. 바닥에 들러붙어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 갈색이 좀 진하게 납니다. 제가 이것도 아까 이 제품에 비해서 한 2분 정도 빨리 꺼냈기 때문에 이 정도 색깔인 거지, 안 그랬으면 초코 버터 쿠키가 될 뻔했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모양이 선명한 것도 좀 차이가 있죠. 자, 버터 쿠키는 색을 잘 내시고 모양을 균일하게 내시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버터 쿠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